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계 경제 성장률에 IMF에서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지난 22일에 개막했죠. 그런데 올해 그 세계 경제 포럼은요, 즉 다보스 포럼은요, 세계화 4.0을 모색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그러한 그 4.0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가 전 세계 글로벌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를 우려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성장 전망치를 내려서 잡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IMF가 지난 2018년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요, 2019년 성장률은 3.7%, 또한 2020년도에도 3.7%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그러면 성장률이 저조한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럽과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우려해서 IMF는 세계 경제는 2019년도에는 3.5%, 내년도에는 3.6%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IMF가 10월 달에 3.7%를 했고 2020년에도 3.7%를 했는데 올해는 0.2%를 낮게 잡고요. 2020년도는 0.1%가 낮은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의 예측은 미국과 중국에서 제정된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말이죠, 90일간 관세 인상이 보류됐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일이죠. 지난해 발표했는데 아마 3월 1일 날 봄에 다시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크나큰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이 IMF는요, 독일이 말이죠, 독일에서 그 생산되는 신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강화한 요인을 반영해서 독일에서는 새 배출가스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독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 같은 나라는요,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터키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런 완충 장치가 없이 말이죠, 유럽연합, EU가 되겠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노딜입니다. 거래가 없는 노딜, 블랙시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역시 이것도 유럽연합도 경제 성장률에 크나큰 타격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방정부죠, 샷다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여러분 샷다운이라는 거 아시죠? 일시적인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샷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샷다운이 지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하방 위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성장률에도 타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IMF에서는 말이죠, 전 세계적인 무역 협력 국가들끼리 지속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금 IMF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요, 샷다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지금 2.5%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미국의 성장률은 2.9%였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2020년도에는 1.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2019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성장이 좀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도 내년 2020년도에는 가파르게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해는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2.9%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해는 2%대 중반에서 그래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달러가 강세를 하고 있지만 아마 상반기 이후에는 달러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이죠, 유럽연합의 유로존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IMF가 기존 1.9%에서 유럽연합은 1.6%로 하향할 것이다. 즉 0.3%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유로존에서 이렇게 0.3%를 하향한 성장,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둔화 이유는 역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2.1%였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2.1%를 예상했는데 아마 올해는 0.1포인트를 내려서 2%의 성장률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연합도 0.3%를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률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내년도에는 0.5%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이나 1.9%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흥국들도 좀 떨어지고 있죠. 신흥 개도국의 성장 전망도 4.7%에서 지금 신흥 개도국들도, 신흥 국가들도 4.5%로 0.2포인트를 하락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중국은 올해 6.2% 성장률을 지금 IMF가 제시를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1.8%. 근데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지난해 10월에 러시아도 1.8%인데 올해는 1.6%로 하향 조정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제일 높죠, 성장률이. 중국보다 앞서갑니다. 인도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7.5%, 2020년도는 7.7%. 앞으로 인도는 10년, 20년 이후에는 아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이지만 지금 인도는 7위입니다. 7위. 세계 경제 성장률이 7위인데 앞으로 인도가 아마도 10년 이후에, 10년에서 15년 이후에는 중국 다음에 미국을 좀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IMF에서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죠. 라가르드 IMF 총재는요, 지난 세계 경제 성장은 2년 동안 탄탄했던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그거는 불확실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그런 리스크도 많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요, 글로벌 성장세의 급격한 하강 국면에 도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격한 하강, 소위 사퍼 디크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각 세계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과도한 정부 부채,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정부 부채가 많지요. 역시 중국도 중앙정부 부채와 그 지방 부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채가 상당히 많지요. 이러한 정부 부채를 감소하고 경기 둔화를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0.2%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둔화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꼼꼼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나라들 간의 그런 무역제도에 대한 불만 요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데 무역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그런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러한 관세 절벽 해소를, 관세 장벽을 좀 해소해야 되겠고요. 또 국가 간에 서로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특히 국가 간의 국가 금융 안전망의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역시 금융 안전망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금융망을 사이버 공격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그런 세금 조세에 관한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러한 국가 간의 그런 국제 과세와 그리고 국가들끼리 서로 탈세를 할 수 없도록 탈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야 될 겁니다. 만약에 기후변화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세계 모든 각국에 있는 그런 국민들이 먹거리에 크나큰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 기후변화에 크나큰 변화가 온다면 세계인들이 먹거리에 크나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 완화에 각국 대표들이죠. 뭐 대통령들이라든가 그런 국가왕 수상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세계화 4.0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런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 매년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은요, 세계 국가에서 모이지요. 각 나라의 원수들과 기업의 총수들이 모이는데 해마다 한 3,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를 안 했고요. 중국의 시진핑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런 다보스에 좀 참여해서 서로 악수도 하고 말이죠. 좀 긴밀한 대화를 해서 3월 1일 날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잘 타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계 경제 포럼에 나오지 않은 것은 지금 미국은 셧다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인 셧다운으로 이렇게 있고, 사실은 뭐 중국의 시진핑도 상당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역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노벨 경제상을 받은 그러한 학자들은 뭐 초빙을 받아서 가겠지만 아직 저 같은 사람은 갈 군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스위스 다보스에 좀 참석하고 싶은데 이런 대기업들이 총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다 그 회원들이 말이죠. 돈을 내는데 최하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에서 심지어 1억, 2억 이렇게 스폰서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런 회원이 돼가지고 그런 회의에 간다는데 우리나라 총수들도 이런 다보스 경제 포럼에 가서 좋은 그런 세계 각국들의
그런 좋은 아이템을 좀 가져와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먹거리 문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이 발전될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오늘은 IMF가 지난 10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수정치를 넣어놨습니다. 그 수정치는 0.2%가 하락하는 수정치인데, 자, 0.2% 수정치. 이거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7.5%, 내년도는 7.7%가 되겠지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성장률이 둔화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화됩니다. 이런 것은 먹고 살기가 앞으로 점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걱정이 앞선데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고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고 좋은 소식은 아니죠. 즉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낀다는 내용인데 참 앞으로 살아갈 길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이야기와 IMF의 성장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